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오랜만에 에이버니의 앤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에이버니의 앤 20번째 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제나 문자가 와서 어디에서 끊겼냐면요. 그 앤이 다이애나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상상 속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집을 꾸미고 살아가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기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다이애나가 이렇게 서글프게 덧붙입니다. 물론 우린 볼품없는 땅딸보 부부가 되겠지. 하지만 모건 슬론 부부처럼 한 사람은 작고 뚱뚱한데 한 사람은 크고 깡마른 것보다야 둘 다 작고 뚱뚱한 게 훨씬 나아. 린드 아주머니는 모건 슬론 부부를 볼 때마다 두 사람 키를 비교하게 된대. 이 얘기를 다이애나가 왜 하게 됐냐면 앤에게 다이애나가 그러죠. 내가 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키 크고 늘씬한 부류가 아닌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 재밌어 하는구나. 근데 난 프레드가 크고 늘씬해지기를 바라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서글프게 덧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키 작으면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이상형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날 밤 앤은 가장자리에 금박을 입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어쨌거나 다이애나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니까 나도 기뻐. 그래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랑에 빠질 날이 온다면 좀 더 설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기야 다이애나도 전엔 그렇게 생각했는걸. 다이애나가 남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약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잖아. 자기와 약혼할 남자는 자기를 차지할 만큼 훌륭해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다이애나는 변했어. 어쩌면 나도 변할지 몰라. 하지만 싫어.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친한 친구들이 약혼을 하게 되니까 갈피를 못 잡겠어. 30. 돌집에서 열린 결혼식. 8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 라벤더는 그 주에 결혼한다. 2주 후면 앤과 길버트는 레드먼드 대학으로 떠날 것이다. 한 주가 지나면 레이첼 린드 부인이 초록 지붕집으로 이사와서 손님방에 살림살이들을 채울 것이다. 손님방은 이미 린드 부인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린드 부인은 남아도는 가재 도구를 팔아치우고 이제는 앨런 목사 부부를 도와 짐을 같이 싸주었다. 그런 일은 워낙 린드 부인의 성격에도 맞는 일이라 린드 부인은 아주 즐거워했다. 앨런 목사는 오는 일요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앤이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추억들을 돌이키면서 약간은 서글픈 기분에 젖어 있을 때 옛 질서는 어느새 새로운 질서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해리슨 씨가 철학자처럼 말했다. 변화라는 건 전적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일이지. 2년이라는 세월은 변하지 않고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야. 변하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이거든. 해리슨 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해리슨 부인은 해리슨 씨에게 창가에 앉아 피우기만 한다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다고 마음씨 좋게 말했다. 해리슨 씨는 부인의 양보에 보답하는 뜻으로 날씨가 맑으면 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서 부인과 화목하게 지냈다. 앤은 노란 달리아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리슨 부인을 찾아갔다. 앤과 다이애나는 그날 밤 라벤더와 샬로타를 도와서 내일의 새 신부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러 메아리 오두막 집에 갈 생각이었다. 라벤더 집에는 달리아가 없었다. 라벤더는 달리아를 좋아하지 않으니 자신의 고풍스러운 정원과 멋진 이별을 하는데 달리아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에이버니에는 꽃이 거의 없었고 이웃 마을에도 그해 여름에 에이브 아저씨가 예견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꽃이 없었다. 그래서 앤과 다이애나는 도넛을 담는 데 쓰는 낡은 우윳빛 돌 항아리에
노란 달리아를 가득 담아 돌집의 침침한 계단 귀퉁이에 두면 어두운 거실의 빨간 벽지 색깔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 해리슨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2주만 있으면 대학에 간다면서. 우리 부부는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할 게다. 이제 린드 부인이 너 대신 초록지붕집에서 살겠구나. 별 사람이 다 대신하는구먼 그래. 해리슨 씨의 빈정거리는 말투는 옮겨쓰기가 어렵다. 해리슨 부인은 린드 부인과 친한 사이였지만 린드 부인과 해리슨 씨의 관계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기껏해야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정도였다. 앤이 말했다. 네, 저는 떠나요. 머리로는 기쁜 일인데 마음은 영 섭섭해요. 레드먼드 대학에 널려있는 상이란 상은 죄다 네가 차지할 것 같은데. 앤은 솔직하게 말했다. 한두 개쯤은 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2년 전처럼 그렇게 많이 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건 훌륭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그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남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해리슨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대학은 그래야 돼. 괜히 학사나 많이 만들어내지 말고. 학사들이란 그저 책이나 읽고 앉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영심만 가득 안고 산다니까. 네 말이 맞아. 내가 보기에 너한테는 대학이 별로 해롭지 않겠구나. 다이애나와 앤은 차를 마신 뒤 자기들 집과 이웃집 정원 몇 군데에서 구한 꽃을 한아름 싣고 메아리 오두막집으로 마차를 몰고 갔다. 두 사람이 가서 보니 돌집은 야단법석이었다. 네 번째 샬로타가 어찌나 기운차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지 마치 샬로타의 파란 리본이 한꺼번에 어디나 다닐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 나바라의 투구처럼 샬로타의 파란 리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힘차게 나부꼈다. 샬로타는 진심으로 말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과자에 입힌 설탕이 굳지를 않아요. 은그릇도 아직 안타깝고요. 닭고기 샐러드에 쓸 수탉은 닭장 밖에서 꼬꼬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앤 아가씨, 마님께는 어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어야죠. 고맙게도 좀 전에 나리께서 오셔서 마님을 데리고 숲으로 산책 나가셨어요. 앤 아가씨, 있을 건 제자리에 다 잘 있는데 요리하면서 은그릇에 닦으려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가씨, 제 생각엔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앤과 다이애나가 아주 열심히 일해서 10시쯤에는 네 번째 샬로타도 만족스러워했다. 샬로타는 머리를 수십 가닥으로 따은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앤 아가씨, 저는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서 한숨도 못 잘 거예요. 크림에 거품이 일지 않거나 어빙나리께서 발작을 일으켜 못 오시거나 하는 걱정이요. 다이애나가 입가에 보조개를 실룩거리며 물었다. 어빙 씨는 발작을 일으키는 습관이 없잖아. 안 그래? 다이애나에게는 샬로타가 미인은 아니어도 영원히 기쁨을 주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샬로타가 점잖게 말했다. 발작은 습관성이 아니에요.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이죠. 맞아요.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없지요. 어빙나리는 식사를 하려고 의자에 앉다가 발작을 일으킨 우리 삼촌이랑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안 될 일을 대비하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내일 날씨가 맑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뿐이야. 에이브 아저씨가 주중에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했어.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다음부터 에이브 아저씨가 하는 말을 자꾸만 믿게 돼. 앤은 에이브 아저씨와 폭풍우가 어떤 관계인지 다이애나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앤은 지쳐서 골아 떨어졌다가 샬로타가 깨우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던 시간에 일어났다.
열쇠 구멍으로 구슬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앤 아가씨. 이렇게 일찍 불러서 정말 죄송한데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가 올까봐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아가씨가 일어나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애는 샬롯타가 자기를 깨우려고 그냥 해본 말이기를 바라면서도 혹시나 싶어 창가로 훌쩍 뛰어갔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아침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다. 창밑 정원에 어린 햇살이 살며시 비추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바람 한 점 없이 흐리고 전나무 숲 위로 보이는 하늘에는 음산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시겠지만 야외 결혼식은 날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비 오면 뭐 답이 없죠. 다이애나가 말했다. 이럴 순 없어. 애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그저 잘 되기만 바래야지. 비만 내리지 않으면 오늘처럼 잿빛 구름이 낀 선선한 날이 볕이 따가운 날보다 나을지도 몰라. 샬롯타가 가닥가닥 닿은 머리카락을 하얀 실로 묶고 머리 위로 죄다 감아 올려서 여기저기 비어져 나온 아주 우스꽝스러운 꼴로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울먹였다. 하지만 비가 올 거예요. 어쩌면 끝까지 내리지 않고 있다가 결혼식 순간에 미친 듯이 퍼부어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흠뻑 젖을 테고 진흙 발자국이 집안에 가득할 테고, 그리고 마님과 나리는 인동덩굴 아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겠죠. 신부가 햇살을 받지 못하다니 너무 끔찍해요. 앤 아가씨,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저는 결국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샬롯타는 확실히 엘리자 앤드루스의 말버릇을 따온 것 같았다. 그러나 비는 내내 올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정우의 방을 다 꾸미고 탁자도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 2층에서는 신랑을 위해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대기하고 있었다. 엠이 감탄하며 말했다. 너무 예뻐요. 다이애나도 앤의 말투를 흉내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샬롯타는 옷을 갈아입으러 작은 구석방으로 가면서 쾌활하게 말했다. 앤 아가씨, 준비 다 됐어요. 아직까지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샬롯타는 따아두었던 머리를 풀고 정신없이 풀어헤쳐진 곱슬머리를 두 가닥으로 따아내려서 리본 2개가 아니라 새로 산 새파란 리본 4개로 묶었다. 위에 있는 리본 2개는 날개 달린 라파엘 천사처럼 샬롯타의 목에서 날개가 뻗어나온 것 같았다. 그러나 샬롯타는 그 리본이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다. 샬롯타는 풀을 너무 많이 먹여서 가만히 두어도 빳빳한 하얀 드레스를 바스락거리면서 입은 다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훑어보았다. 그러나 거실로 나와서 몸에 착 달라붙는 야외복을 입고 찰랑찰랑 잔물 결치는 빨간 머리에 별처럼 빛나는 하얀 꽃을 꽂은 늘씬한 소녀를 문틈으로 보는 순간 만족감이 사라져버렸다. 가엾은 샬롯타는 풀이 죽어 생각했다. 난 앤 아가씨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저런 모습은 타고나는 거니까. 난 아무리 연습해도 저런 분위기는 못 낼 거야. 손님들은 1시까지 다 모였다. 그 중에는 앨런 목사 부부도 끼어 있었는데 그래프턴에 있는 목사가 휴가를 가고 없어서 앨런 목사가 식을 거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치러졌다. 라벤더가 신랑을 맞으러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자 신부는 갈색 눈을 살짝 치뜨고 신랑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을 훔쳐본 샬롯타는 전보다 더 가슴이 설레었다. 신랑 신부는 앨런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 인동 덩굴 그늘로 걸어갔다. 손님들은 편한 대로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오래된 벤치 옆에서 샬롯타를 가운데 두고 서서
부들부들 떠는 샬롯타의 차갑고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앨런 목사는 혼인 서약서를 펼치고 식을 거행했다. 라벤더와 스티븐 어빙이 혼인 서약을 끝내자마자 매우 아름답고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다. 태양이 어느새 잿빛 구름을 뚫고 나타나 행복한 신부에게 밝은 햇살을 뿌려준 것이다. 순간적으로 정원에는 그늘이 일렁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생기가 돌았다. 애는 신부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면서 생각했다. 정말 아름다운 징조구나. 그러고 나서 세 소녀는 신랑 신부를 둘러싼 채 웃고 있는 손님들을 뒤로하고 만찬 준비가 잘 되었는지 보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샬롯타가 헉헉거리며 말했다. 앤 아가씨, 고맙게도 다 끝났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아무 탈 없이 멋지게 결혼식을 마쳤어요. 아가씨, 쌀포대는 곳간에 있고 헌 신발은 문 뒤에 있고 휘핑크림은 지하실 계단에 있어요. 2시 30분에 어빙 부부가 떠날 때 다들 오후 기차를 타는 신혼부부를 배웅하러 브라이트 강역으로 갔다. 라벤더, 아니 어빙 부인이 정든 돌집의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올 때 길버트와 여자아이들은 쌀을 뿌렸고 샬롯타는 헌 신발을 던졌는데 조준을 너무 잘해서 앨런 목사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다 끝나고 폴이 귀엽게 배웅하는 순서가 남아있었다. 폴은 식당 벽난로 선반을 장식했던 낡고 커다란 노쇠 식사종을 마구 흔들면서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폴은 단지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땡그랑 소리가 끝나자 마치 라벤더가 사랑하던 메아리가 라벤더에게 결혼식을 반기며 작별 인사를 하듯이 강 건너 산꼭대기, 산 모퉁이, 산골짜기에서 마법의 결혼 종소리가 맑고 사랑스럽게 울려 퍼지다가 잦아들었다. 2시간 뒤에 앤과 샬롯타는 오솔길을 다시 내려왔다. 길버트는 웨스트 그래프턴에 심부름을 갔고 다이애나는 집에 약속이 있었다. 앤과 샬롯타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 돌집을 완전히 잠가두려고 다시 돌아왔다. 금방 구름을 헤치고 나온 황금빛 햇살을 한아름 아는 정원에 나비가 헐헐, 벌떼가 붕붕 날아다녔다. 그러나 그 작은 집은 축제가 끝난 뒤에 흔히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허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흐느껴 울던 샬롯타는 코를 훌쩍거리며 말했다. 이런, 집이 허전해 보이죠? 앤 아가씨, 알고 보니 결혼식이 장례식보다 더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분주한 저녁이 되었다. 장식물들을 치우고 접시를 닦고 먹다 남은 음식을 집에 있는 샬롯타 남동생에게 가져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바구니에 담았다. 앤은 모든 것이 가지런히 정리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샬롯타가 짐을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앤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없는 연회장을 혼자 걷는 기분으로 인적 없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창문에 달린 덧문을 닫았다. 그러고 나서 현관문을 잠그고 길버트를 기다리면서 은백색 포플러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생각은 여전히 지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길버트가 산책로를 내려오면서 물었다. 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길버트는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렸다. 앤은 꿈을 꾸듯 대답했다. 라벤더 아주머니와 어빙 씨를 생각하고 있었어. 세상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니? 몇 년씩이나 헤어져서 서로 오해하며 살아온 두 분이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말이야. 길버트는 고개를 든 앤을 지그시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아름다워. 하지만 앤, 만약 두 사람이 이별하지 않고 서로를 오해하지도 않았다면, 만약 두 사람이 함께 해온 기억 말고는 별다른 추억 없이 평생 오순도순 살았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순간 앤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려 생전 처음으로 길버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장미꽃처럼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 기분은 지금까지 앤의 의식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힌 것처럼 뜻밖의 감정과 진실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결국 사랑은 백마를 타고 오는 기사처럼 요란하고 화려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알게 모르게 옆으로 살며시 다가서는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랑은 갑작스러운 빗줄기가 나타나 시와 음악이 있는 책장을 마구 넘겨버려 평범한 산문의 옷을 입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초록 덮개를 벗고 나온 빛나는 심장을 지닌 장미꽃처럼 사랑은 다정한 친구 사이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다시 막이 내렸다. 하지만 지금 어두운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는 앤은 어제 저녁에 명랑하게 마차를 몰고 가던 앤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소녀 시절의 장을 펼쳤던 것처럼 앤 앞에는 신비롭고 매혹적이면서 고통과 즐거움이 가득한 여인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길버트는 현명하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길버트는 갑자기 달아오른 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가올 4년 동안의 일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고 그리고 유용한 지식과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4년을. 이 말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유용한 지식과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4년을. 길버트도 정말 두근거렸겠네요. 내가 그 대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되겠구나. 내 4년이 그렇게 흐르겠구나. 길버트 멋있어요. 정원에 있는 두 사람 뒤로 작은 돌집이 그늘져 있었다. 돌집은 한적해 보였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돌집에는 아직 꿈과 웃음과 인생의 기쁨이 남아있었다. 작은 돌집에는 다가올 여름이 있었다. 그동안 돌집은 기다릴 수 있었다. 강물 위로 저무는 자줏빛 황혼 속에서 메아리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에이버니의 앤이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됐었는데 다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 역할이 되어서 이입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 연기를 하면서 읽으면 그 점이 아마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제가 앤이 되기도 했다가 폴 어빙이 되기도 했다가 또 사랑을 기다리는 라벤더 아주머니가 되기도 했다가,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뭐 혼자 읽으면서 혼자 울컥하고 눈물이 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서 소리내어서 연기하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그 역할이 되어서 아마 더 큰 감정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책 가지고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